알았으면 참 도움이 됐을 텐데 시간을 놓쳤구나라고. 그의 법인세가 2천만 원이면 법인세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사내 이사로 취임을 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수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법인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시간으로 3년차 이내 신규 법인이 알아야 될 혜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하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3년차 이내 신규 법인입니다. 네. 이 기간을 좀 한정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3년 이내 법인을 방문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참 도움이 됐을 텐데 시간을 놓쳤구나라고 생각되는 법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네. 그래서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법인을 설립을 한다면 그 3년의 기간은 회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성장을 위한 종잣돈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났었을 때 그걸 세금으로 내지 않고 다시 좀 혜택을 봐서 그걸 다시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이란 기간에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나라에서도 작게 인정해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할 때도 비상장 그렇고요. 주식가치.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 지분 이동을 할 때도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네.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결국 이 3년 차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3년 이내에 어떤 걸 해야지 될까요? 먼저 종잣돈을 마련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네.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라. 벤처기업 인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하라. 네. 세 번째는 고용지원 관련된 세제 혜택을 누려라. 누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벤처기업이 일반 기업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이름에서 좀 풍기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일반 기업에 비교해서 좀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그래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에다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창업, 세제, 금융, 입지나 특허 마케팅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벤처 인증 앞에 3년 이내가 붙는 거 보니까 그때 안에 꼭 해야 되는 건가 본다? 그랬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3년 이내 해야지. 예. 그러면 벤처기업도 제가 듣기로 옛날에 닷컴버블 그런 거 있을 때 벤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벤처기업이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말씀하신 대로 벤처기업 하면 IT와 관련된 네네네. 뭔가 특출한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 네네. 벤처 투자 기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여기서 자본금의 약 10% 이상을 투자를 받은, 투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할 경우에는 벤처 투자형이 되고요. 네. 연구개발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등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네.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들였다거나 매출액의 5에서 10%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연구개발형으로 벤처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혁신 성장력은 다소 좀 모호하지만 나라로부터 기관으로부터 혁신성이나 성장성 평가의 우수를 받은 인증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 네. 나머지는 예비 벤처 기업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벤처기업 확인이 되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네, 한 5가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로 세제 면에서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과밀 억제 권역이더라도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4년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7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3년간 면제를 받고 2년 이후에는 50% 감면을 받는데 이 벤처 창업을 3년 이내에 받았을 때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차원에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더 확대가 되고요.
입지에 있어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 뭐 취득세, 재산세 37.5% 경감되는 부분, 그리고 인력 면에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세울 때 인정 기준을 좀 더 완화해주는 그런 혜택, 그리고 마케팅 면에서는 광고비를 약 3년간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큰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특히 법인세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취득하는데 취득세 75%면 과밀 억제 권역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중과되고 있는 입장에 법인이 5년이 안 됐을 땐 중과세가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게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걸 꼭 활용하시라. 네. 아까 보면 또 연구부서, 연구팀, 뭐 연구소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의외로요. 네, 의외로 많은데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실 세관면을 밖에서 만들어 놓긴 했을 때 유명무실하게 활용을 못하는 기업이 참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떻게 구분되고 설립이 요건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신다면 네. 제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네. 연구원이 창업하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나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는 연구 전담요원이 한 2명 이상은 돼야 되니 창업할 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은 2명 이상. 네. 그리고 소기업 중에 대표이사님도 전담요원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기업은 좀 더 크죠. 5명이 있어야 되니 창업해서 중기업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5명을 못 채우고 못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 해볼 수 있는 것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는 겁니다. 연구소까지는 아니고 기업 규모가 좀 상관없이 전담요원 1명만 있어도 이거 인정되는데 네. 벤처 인증을 받는 데 연구 전담부서로도 가능하다. 네. 그럼 이걸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로 좀 나눠본다면 네. 세액공제하고 세감면이 있을 텐데요. 음. 세액공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연구 및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최대 25%를 네.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네. 예를 들어 연봉 1억에 2,500만 원이 일단 공제가 되는데 그의 법인세가 2천만 원이면 법인세가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 아. 실제로 활동을 안 하면서 이걸 받게 되면 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세감면의 경우는 연구소용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60%,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데 왜 지나가다 보면 어느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간판을 좀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그래도 약간 규모가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취득 감면세가 굉장히 혜택이 되니 네. 큰 기업들은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아까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을 누리자. 네. 뭐가 있을까요? 현재 발표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포함해 5가지 세액공제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편안으로 실제 입법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현행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을 증대하면 네.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는데 세제 지원, 세액 공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24년 10월 30일까지 적용이 되게 됐고요.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연속해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이것도 크네요.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청년을, 네. 장애인을, 그리고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현재 공제 금액을 100만 원을 더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지원을 못 받으신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세무조정 신고를 했을 때 그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5년간 소급해서 제가 최근에 3개월 전에 경정청구를 해드린 업체 중엔 약 한 6,8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셨죠. 이거 무시 못하는 거네요. 무시 못합니다. 네. 이게 모든 업체들이 다 해주나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외 업종이 늘 어디나 존재하죠. 네. 유흥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이나 여관업,
오락, 네. 주점 이런 업종들은 제외가 되는 거고요. 놀고 마시는 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행성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도 제외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나 단시간 월 한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분들 네. 그리고 직계 네. 임원이나 주주의 직계 비속이나 하는 특수관계인들 그렇죠. 또 근소세나 네. 국민연금 등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혜택 받을 수가 없겠죠. 네, 네. 사후 관리가 당연히 있을 네. 거고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 후에 네. 2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년의 유지가 있어야 된다. 2년 동안 유지를 해라. 그 그렇습니다. 전에 나가면 인원이 줄어들면 빼게 되겠죠. 빼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신규 법인이 좀 알아야 될 혜택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다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 중소기업 미래성과 공유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잘 이거는 모르시는데요. 모르시는 분 많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 이걸 좀 신청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성과를 공유했다면 보너스를 받는 것도 이것에 속하겠죠. 네. 모든 기업들이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네, 네, 네.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성과 공유 기업 확인 제도라는 데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성과 공유의 유형에 따라서 네. 지원을 해주는데 세제 혜택이 좀 있습니다. 지원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먼저 금융면에선 네.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시청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정책자금 중에선 네.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고 네. 하는 이 부문에서 잘 모르셔서 지원을 안 하시는데 그러네요. 요걸 좀 받을 수 있고요. 네.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창업자는 고용도 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처음엔 작게 주다가 급여를 더 주거나 그렇죠. 이런 공유 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좀 활용한다면 금융면에서나 세제 혜택에서도 성과급의 한 15%는 네. 또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직원도 소득세 50%를 감면을 받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래 예외가 아닌데 그 예외될 수 있으니 예외죠. 예.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로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올해부터 적용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1월 달부터 적용되는 것인데요. 네. 디지털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거 말고 그냥 청년 일자리를 늘렸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네, 이걸 네.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지원 대상은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네. 원까지 약 12개월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꽤 크네요. 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과거에는 IT 쪽이었다면 이것도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청년 거. 일자리는 다. 그렇습니다. 뭐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직원 5명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데 5인 미만은 안 되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아, 5인 그래요? 미만인 경우 다음에 해당된다면 예를 들면 성장 융화 업종이라고 네. 그 사이트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문화 콘텐츠 사업 네. 그리고 미래 유망 기업 뭐 지역의 주력 산업 네.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표에 보는 대로 청년 창업으로 7년 이내인 경우도 역시 여기 해당됩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면은 얼마든지 IT가 아니더라도 네. 디지털 자금이 아닌 것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네. 지원 요건은 고용한 친구가 네. 고용한 그 직원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이 아니고 6개월간 실업 상태인 청년. 6개월 이상. 네, 6개월 이상. 아. 네. 그리고 근로조건은 기간을 한정짓지 않고 미지정으로 한 경우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시키고 네. 주 근로시간이 약 3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네. 자를 고용하게 되면 한마디로 제대로 된 근로자를 그렇습니다. 고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신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청년 고용을 유지하고 6개월이 된 달로부터 2개월 안에 장려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표에 보이신 것처럼요. 그리고 채용에 또 10개월이 됐을 땐 두 번째 또 신청을 하게 돼서 1년간 채용이 됐을 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고용 인원 인당 혜택을 보는 게 상당히 제가 볼 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IT 일자리 외에는 그러면 고용
혜택이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그걸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 누리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화면에 있는 사이트 주소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도 언뜻 얘기하셨는데 3년 이하 법인들이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좀 정보를 주셨는데 그 외에 또 3년 이하 법인들이 꼭 실행했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 번째 회사가 이거를 활용하시라 했던 게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3년간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3년 이내 법인은 아직 그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본금에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미처분 잉여금인 순자산가치로만 기업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3년 안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3년간 순이익가치에 대한 기준을 안 했을 땐 4,000원이던 한 주당 기업 가치가 3년이 딱 지나는 순간 13,000원으로 한 3배, 4배 이렇게 성장해 버리게 됐죠. 순손익가치가 이제 계산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업 가치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느라고 대표님은 만족해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시기 안에 만약에 지분을 분산하지 않고 그 후에 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 땐 뭘 많이 내겠죠? 증여세를 많이 내거나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3년 이내에 꼭 주식 분산을 하시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수익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연봉 1억에 배당금을 약 1억 정도를 받으시는 혼자서 100% 주주이신 경우 약 5,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면 이걸 미리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주주 분산을 해서 25%로 나눠 놓았다면 표에 보신 것처럼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미리 회사가 일으키고 있는 이익을 자녀들한테도 이익을 계속 분산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더 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년 이내에 어쨌든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으로 이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3년 이내에 저평가될 때 그때 지분 분산도 하고 증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하겠네요. 법인으로서 꼭 활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주 분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분산도 어차피 증여세가 발생하니까 저렴할 때. 두 번째는 소득의 분산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라. 3년 차에 그 얘기는 예를 들어 가족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니면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 사모님을 임원으로 하지 못하고 과장님, 대리님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상에는 사내 이사로 취임을 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아실 테지만 퇴직금에 대한 배수도 좀 높아지고요. 거기 향후에 퇴직금은 사실 굉장히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익금 환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주 분산을 통해서 배당소득 그리고 임원을 더 취임시킴으로 해서 퇴직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인데요. 신규 때는 아무래도 전담부서나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대표님이 기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꼭 대표님 이름으로 특허권을 만들어 두시라. 그리고 회사의 가치로 성장을 했을 때 그 특허권이 도움을 받았다면 법인의 그 특허권을 양도해서 양도소득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 안에 활용하면 참 좋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가 설립이 된 이후에 대표님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엔 의심의 눈초리를 보겠죠. 급여까지 줬는데 왜 뜬금없이 대표님이 특허권을 취득하느냐 이런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특허권을 미리 받아놓는 게 좋겠네요. 유리하시다. 창업을 한 막 신규 법인이라면 뭐 도움을 받을 게 있나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더 도움을 미리부터 받아서 향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리스크나 받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영업만 많이 하는 걸 생각하지 절세를 잘해서 기업체 몇 개를 더 갖는 만큼의 혜택이 있는 걸 모르신다.
법인을 설립하면 실제로 세제 문제나 이렇게 법 적용을 한 36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요. 네네. 그거를 대표님 다 아실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불필요한 돈이 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이상 마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